깊은 숲속 내부, 그 아래 수십 미터, 죽음의 안개가 둘러싼 그곳에 두 다이버는 스스로를 밀어넣는다. 그곳이 어디로 통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멕시카 유카탄 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석회암 지층 지역이다. 이곳에는 수만 년에 걸쳐 빗물이 깎아 만든 수천 개의 싱크홀이 존재한다. 이러한 싱크홀 중에서도 오랜 기간 빗물이 침식하여 만들어낸 우물 형태의 천연 싱크홀을 현지에서는 세노테라고 부른다. 세노테는 마야어 디저노에서 유래된 단어로 물 웅덩이를 뜻한다. 유카탄 반도 전역에 걸쳐 6천여 개의 세노테가 흩어져 있으며 툴룸 마을 주변에 특히 밀집되어 있다. 또한 세노테는 고대 마야 문명에게 있어서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신성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다. 그 이유는 고대 마야인들은 세노테를 지하세계 시발바로 통하는 관문이라 믿었다. 시발바는 마야어로 공포의 장소를 의미하여 죽은 자의 영혼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의 땅이었다. 시발바에는 12명의 사신이 통치하고 있으며 영혼들은 6개의 끔찍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어둠과 두려움 그리고 얼음으로 가득 찬 공포의 방들을 견뎌내야 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영혼만이 새로운 존재로 환생할 수 있었다. 실패한 영혼들은 영원히 시발바에 갇혀 제물이 되거나 경고의 상징으로 남겨졌다. 툴룸 마을 남쪽 17km 지점 작은 천사라는 뜻의 세노테가 있다. 이 세노테의 이름은 세노테 안젤리타이다. 세노테 안젤리타는 멕시코의 수많은 세노테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구조의 수중동굴로 동굴 내부에 수백 년 된 나뭇가지들이 유령처럼 솟아있고 그 사이를 독성 안개가 둘러싸고 있어 일종의 던전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현지인들에겐 고대 마야인들이 지하세계인 시발바로 통하는 관문이라 불리는 수중동굴이기도 하다. 세노테 안젤리타는 지름 25m의 원형 입구를 가진 60m 깊이의 수직 샤프트 구조이다. 수중동굴에서 말하는 샤프트 구조란 마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통로처럼 위아래로 곧게 뚫려있는 수직 공간을 가리킨다. 이 동굴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수중동굴을 가득 채운 물이 4개의 뚜렷한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수심 0m에서 20m까지는 투명한 담수층으로 정글에서 내려오는 빛이 초록색으로 반짝인다. 수심 20m에서 29m 구간은 할로클라인이라 불리는 화학적 경계층이다. 세노테 안젤리타 수중동굴은 해안에서 스며든 해수가 종종 지하동굴로 올라오곤 하는데 이때 염도가 높아 밀도가 더 큰 해수가 바닥에 깔리고 담수가 그 위를 덮는데 밀도 차이 때문에 두 층이 쉽게 섞이지 않는다. 이처럼 할로클라인은 서로 다른 염분을 가진 물층이 서로 맞붙어 형성되는 수직 염분 경계층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경계층에 의해 빛이 굴절되어 다이버들에게 마치 시공간이 뒤틀린 듯한 환상을 보게 하곤 한다. 그리고 수심 29m에서 32m 사이에는 세노테 안젤리타에서의 다이빙을 가장 불길하게 만들며 동시에 많은 다이버를 끌어당기는 독성 안개층이 있다. 이 안개층은 1m에서 3m 두께의 황화수소층이 떠있는 것으로 피부 접촉 시 다이버에게 중독과 질식을 유발할 뿐더러 썩은 달걀 냄새를 내뿜으며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다. 이 황화수소층은 수천 년에 걸쳐 주변 정글이 다양한 잔해가 분해되며 방출한 황화수소가 층을 만들어 형성된 것이다. 현지인들은 이를 죽음의 안개라고 부르며 동굴로 가는 사람들에게 넘어서지 말라고 주의를 주곤 한다. 실제로 이 층을 지나면서 사람의 실루엣을 봤다거나 무언가 형체를 가진 것을 봤다는 소문이 우성한데 아직까지 그 실체가 밝혀진 적은 없다. 황화수소층 아래 32m부터 60m까지는 해수층이 펼쳐진다. 여기엔 수백 년 된 나뭇가지와 고대 유골 파편들이 떠다니는 수중숲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유골들은 과거 마야인들이 바친 재물들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마치 시발바의 시험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한 광경이다. 하지만 이렇게 독특하고 섬뜩한 구조는 오히려 다이버들에게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루시아와 그녀의 친구에게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이미 여러 세노테를 탐험한 경험 많은 다이버들이었다. 도스 오우스 세노테, 그란 세노테, 카사 세노테 등 유명한 세노테들을 모두 다녀본 그들에게 세노테 안젤리타는 매우 좋은 먹잇감이었다. 특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들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죽음의 강이라 불리는 황화수소층, 그 아래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목소리와 사라진 다이버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안젤리타로 이끌었다. 2018년 3월 27일 그들은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안젤리타로 향한다. 루시아는 22세의 프로다이버였으며 수중 촬영에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 역시 숙련된 다이버였다. 그들이 준비한 장비는 세노테 안젤리타의 극한 환경에 맞춰 선택된 것들이었다. 황화수소 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풀페이스 마스크를 구비하였고 황화수소층의 완전한 암흑을 뚫기 위해 고성능 수중 라이트를 여러 개 준비했다. 황화수소는 극미량에서도 점막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일정량이 넘으면 의식상실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따라서 황화수소층 통과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농도가 예상보다 높을 때 장비의 미세한 틈이나 레귤레이터 등으로 극소량 유입되어 중독 징후가 발생될 수 있기에 차단력이 확실한 검정색 드라이 슈트를 입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죽음의 안개라 불리는 황화수소층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통과하는 것을 전략으로 세운다. 그들은 이번 다이빙을 통해 세노테 안젤리타의 실체를 알고 싶어 했다.
오전 6시 루시아와 친구는 세노테 안젤리타에 입수했다. 처음 20m 구간에선 환상적인 광경에 감탄했다. 투명한 담수에 반사된 정글빛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안내하는 듯했다. 그들은 천천히 하강하며 주변을 구경하였고 이윽고 할로클라인이 보이는 위치에 도달했다. 수면 속 안개와 신비한 분위기가 자아내지자 루시아는 이중세계 같다며 신기해했다. 그들은 분위기에 매료되며 더 깊이 내려갔다. 결국 죽음의 안개에 도달했고 루시아는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 손전등의 빛만 없었다면 완전한 어둠 속이었을 수십 미터의 동굴이 유일한 흰색 무언가가 형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막을 이루고 있었다. 루시아는 경외감과 불길함을 느끼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친구는 손전등으로 안개를 비추며 내려가자는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 루시아도 안개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확인하며 손전등으로 비추었는데 역시나 내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예정대로 내부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더니 완전히 사라진다. 뒤돌아보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루시아는 마치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그리고 한 그림자가 황화수소층 위로 스며드는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친구가 먼저 안개를 통과하였다. 그는 빛을 잠시 비춰보고는 루시아를 기다린다. 죽음의 안개는 길어봐야 3m이기에 몇 초 안에 루시아가 보여야 했지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높았던 건지 안개층이 생각보다 두꺼웠는지 루시아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루시아의 흰색 팔이 안개 속에서 보였고 이내 사라진다. 친구는 루시아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고 잠시 지켜보더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루시아의 팔이 왜 흰색이지? 드라이슈트는 검정색인데 왜 흰색 팔이 보였지? 검정색인데 왜 흰색 팔이 보였지? 왜 흰색 팔이 보였지? 그는 침착하려 했었지만 스스로가 점점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고 곧바로 긴급 상승을 시작했다. 수심 30m에서 수면까지의 급상승은 잠수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에게 그런 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오전 7시 그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때 이명과 구토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건 감압병의 초기 증상이었고 그는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는다. 그는 구조대에 신고하고 기다리기로 한다. 루시아도 무사하다면 동굴 구조상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었지만 구조대가 올 때까지도 루시아는 올라오지 못했다. 결국 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루시아는 그 후로 발견할 수 없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친구는 세노테 엔젤리타에서의 루시아 실종담을 다이빙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많은 다이버들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다. 그 후 루시아를 찾기 위해 프로다이버들이 세노테 엔젤리타에 수색 다이빙을 하였지만 루시아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적인 사실이 알려졌는데 해당 지역의 공식 기록에서 루시아 실종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사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수색 다이버들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내용은 이후로 알려진 바가 없고 루시아 실종 사건은 계속해서 세계 각지의 다이빙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며 이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도 모호한 일종의 괴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괴담이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났다. 그 시작은 멕시코 주 경찰청의 발표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멕시코 퀸타나로우 주 경찰은 세노테 일대에서 갱단이 시신을 인닉한 사례들을 다수 발표한 것이다. 2010년 엔젤리타 인근 동굴 4곳에서 12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도 갱단 피의자들이 진술을 통해 갱단이 비밀 무덤으로 사용하는 세노테를 발견하며 많은 시신을 발굴한다. 이후로도 멕시코에서는 갱단들이 시신을 은닉하는 장소로 세노테를 자주 활용한다는 것이 공식 수사 발표로 확인되고 있다. 루시아 실종 괴담과 갱단의 시신 은닉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겠지만 멕시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섬뜩한 추측들이 나돈다. 루시아 실종 괴담이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전래동화처럼 세노테와 관련된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이는 루시아가 실제로 살해당했고 범인이나 목격자가 신상불명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실종된 루시아를 찾아달라는 메시지를 인터넷에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멕시코 전역에서 행방불명된 많은 사람들이 갱단 관련 시신으로 발견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수색하는 건 목숨을 담보로 하기에 현지에서는 그런 사건들에 침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마야 문화 연구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루시아의 사라짐이 단순한 사고와 번제가 아닌 시발바의 실제 작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세노테 안젤리타의 구조는 마야 신화의 시발바와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황화수소층의 완전한 암흑은 첫 번째 시험의 방인 어둠의 집을, 심해 해수의 차가운 온도는 두 번째 시험인 추위의 집을, 고대 유골들이 떠다니는 수중숲은 세 번째 시험인 맹수의 집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친구가 목격한 흰색 팔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마야 신화에 따르면 시발바에서 시험을 받는 영혼은 육체적 형태를 잃고 순수한 영적 존재로 변화한다고 한다. 검은 드라이슈트 대신 흰색으로 보인 것은 루시아가 이미 물리적 차원을 벗어난 상태였을 수도 있다. 또한 마야 전설에서 시발바의 시험은 현실 세계의 시간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친구가 몇 초간 기다린 시간이 시발바에서는 훨씬 긴 시간일 수 있으며 루시아는 여전히 6개의 시험의 방을 통과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루시아의 이야기가 괴담인지 현실인지 아니면 시발바의 실제 작동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노테 안젤리타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야인들이 말했듯이 시발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29m 아래 죽음의 안개 속에서.